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7,500억 정도 선물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9,200억대까지 확대됐다가 마지막 동시호가 시간 이후에 한 1,7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선물에서만 당일로 외국인들이 어, 마지막에 이제 미결제 정도 조금 줄어든 거 보니까 일부 청산을 한 건데, 마지막에 청산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한 3억 5천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7,500억을 사는 동안에 순매수를 하는 동안에 3억 5천밖에 익절을 안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오늘 쌓아서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오늘 미결제 약정 추이나 이런 것들을 카톡방에 공유를, 뭐 정현방 위주로 좀 공유를 해드렸는데, 카톡방에도 어쨌든 핵심 사항들은 다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일단 장을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반도깨비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면은, 원래 2월 달에 제가 계속 도깨비 장세라고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2월 달에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계속 손바닥 뒤집기 하듯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도깨비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하락 추세를 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심리를 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 동안 우리 그 당시에 이제 바이오니아 등 여러 보유 종목, KEC 등 보유 종목들이 급등 나오면서 그것들을 현금화해서 유지를 했었죠. 현금화를 잠깐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때가 바로 이때였는데, 그것보다 더 거친 각도로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더 오버슈팅 되지 않고, 이거 선물로 좀 볼게요. 오버래 언더슈팅 되지 않고 지금 머물러 있는 과정이 며칠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양음양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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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으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봉 음봉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러면서 언더슈팅 자리 계속 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을 끄는 것은 7월 만기까지 날짜가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은 굉장히 긴 5주차의 옵션이라서 중간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만들어진 포지션 자체가 끝까지 유지될지도 사실 미지수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시간을 어쨌든 끌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박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13거래일 남았습니다. 7월 만기까지 13거래일이면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장중 방송에서도 체크를 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와요. 요 지점까지 걸립니다. 13거래일 정도 동안에는.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 더 가지. 잠깐만요. 13거래일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요 정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기간까지 7월 포지션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지금 원래 포지션은 하방이기 때문에 개인들 풋옵션 매도량을 잡아먹기 위한 하방이 전개가 될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포지션이 조금 완화됐단 말이죠. 개인들이 풋옵션을 8억 정도 환매수하고 콜옵션을 16억 매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조금 그래도 완화가 됐어요. 약간 박스 구간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제자리를 만들 가능성에서 아니면 이제 개인들 풋옵션을 청산시키고, 아니면 위로 또 콜옵션도 있으니 콜옵션 매도분도 있으니까 위로 갔다가 다시 돌리는 뭐 그런 과정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죠. 어쨌든 개인들이 많이 쌓아둔 것을 잡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들한테 편하게 옵션 매도분을 수익을 주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흔드는 과정 속에서 시간을 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이런 반도깨비 장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지금은 약간 관망을 유지하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파생 시장에서 선물 옵션 매매를 하더라도 당일 수급에 국한된 움직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상승이야, 여기서부터 또 추가 하락이야라고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심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대세는 상승 과정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하락의 우위를 두되, 단기 하락의 우위를 두되, 그날 그날의 포지션
상태에서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즉 하락이네? 내일도 하락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이네? 내일도 상승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카톡방에서 방향을 잡을 때는 아니다. 그래서 스윙 중기 관점으로 보는 거는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기다려요? 자, 요거 시장 수급 방향의 연속성. 이거는 반도깨비 장세에서 탈피하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7,500억을 샀어요. 내일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는지, 모레도 매수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 대량 매수하면 다음날 대량 매도, 대량 매도하면 다음날 대량 환매수,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끊기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락 추세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서의 언더슈팅 발생 여부. 저는 이제 언더슈팅을 337 언더라고 보고 있는데 337 언더로 보면은 330대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슈팅 발생 여부. 근데 그 발생이 언제 나타나는지 만기일 잔존이라고 같이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13거래일 남은 시점. 이게 20거래일 남았을 때랑 15거래일 남았을 때랑 비교를 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진행 중에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 그 반대로 가는 경우 꼭 언더슈팅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5월 달에는 언더슈팅 없이 갔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제가 포지션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제가 애초부터 5월 포지션 시작할 때 5월 달은 좋지 않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거를 기억해 보세요.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제가 5월 달에는 5월 자체 만기 포지션이 좋지 않습니다. 5월 만기가 언젠데요? 자, 5월 만기 날짜 보시면 5월달은 만기가 5월 11일이었습니다. 5월 11일까지 애초에 4월부터 5월 만기 안 좋네요. 그쵸? 기억나시죠? 5월 만기 포지션 안 좋습니다. 5월 11일까지 음봉을 깊게 만들어줬어요. 그쵸? 여기 이게 5월 11일 봉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더 내려갔어요. 여기 언더를 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여기 구간까지 찍으면서. 그래서 5월 11일까지 개척 좋지 않은 흐름. 그러나 이게 보시면 완전히 언더슈팅 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올라갔습니다. 여기 부근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 자리를 좀 남겨둔 채 올라갔습니다. 어디요? 여기 추세를 이날 전환시켰죠.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더슈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 진행 중에서 추세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 즉 이겁니다. 여기를 만드는 상단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 이것처럼요. 이날처럼.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체크를 해야 한다는 거죠. 3번. 근데 4번 위클리 옵션과 월물 옵션의 포지션 변화. 당연하죠. 어쨌든 파생 시장에서 먼저 자금들이 큰 자금들이 먼저 베팅을 해놓고 그 방향대로 힘을 써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포지션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7월물은 여기서부터 제가 포지션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노력은 했지만 아직 그 대세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다만 위클리 옵션이 금요일에 비해서 달라졌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는 위클리 옵션 자체가 포지션이 좋지 않아서 목요일까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15분 만에 전환이 되면서 위클리 옵션이 조금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아직 월요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포지션 자체의 힘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개인들이 상방만을 고집하다가 양방 구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게 장중에 하방이었는데 양방 구조로 바꾸면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아직은 월요일이라서 위클리 옵션에 변화하는 과정은 조금 더 화요일 수요일로 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금요일보다는 좀 상황이 좀 나아졌다 정도입니다. 오늘 상승 반등장에서 오늘 자체는 사실 아침에 10시 반에 게임이 끝났었죠. 오늘 아침에 9시 15분 정도 떨어뜨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9시 10분 정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하락 종목 수가 시장 전체에서 2,000개를 넘어가더라고요. 포함 이하 종목이 빨간 게 아닌 게 2,000개를 넘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오늘 그렇게 아침에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급격하게 떨어뜨리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순간적으로. 보통은 2,000개 정도 빠지려면요, 지금 6월달 들어가지고 2,000개 빠진 날이 단 하루 있었습니다.
단 하루 있었어요. 이날 빠졌습니다. 여기 코스닥이 요거 6월 14일에 빠졌어요. 6월 14일에 이만큼 빠지는 모습에 코스닥 코스피 합산 하락 종목 수가 2,000개를 넘어갔었습니다. 상승하지 못한 종목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순간적으로 내려간 그 10분 찰나의 순간 동안에 2,000개를 넘어갔어요. 6월달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빠진 것도 별로 없는데 순간적으로 대형주 관리하면서 중소형주들을 대거 떨어뜨리면서 갑자기 개인 투심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개인 투심이 강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아침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개인들이 마지노선을 건드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콜옵션도 팔아버리는, 그러면서 풋옵션 환매수까지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클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그걸 건드리고 왔어요. 심리선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게임이 끝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팔면서 개인 건드려 놓고 전환을 해서 지금 토탈 장중에 9,000억 넘어갔고 7,500억까지 매수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변화를 통해서 파생반에 올려드린 게 뭐였냐면, 오늘 아침에 자리를 펴드린 게 이거였습니다. 아침 30분에 9시 30분에 써드린 포지션 흐름이죠. 오늘 외국인들 다시 선물 매수 전환, 이대로 매수 방향으로 전환되어 방향을 잡으면 저항대에 단기적으로 걸리겠지만 다음 라인 342선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수급 변화를 보면서 수급이 계속 지속되네. 저항대 살짝 걸렸죠. 걸리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342선까지, 그리고 오버 나오면 342.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걸리긴 하겠지만, 근데 그게 아침 30분에 요 자리, 지금 이 선을 만들 때, 요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선을 만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포인트까지 체크해서 올려드렸죠. 이런 걸 활용해서 하셨으면은 얘를 넘어가는 순간에, 돌파하는 순간에 342를 향해서 뭐 콜옵션 매수를 한다든가 선물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오늘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순매수 방향, 순방향을 읽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방향을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물의 흐름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이 순방향이 어딘가를 파악해야 되고, 아침에 변동을 주고 유지되는지, 유지되는 흐름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게임 끝났어요.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냥 횡보로 마감했습니다. 거의 제가 이거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죠. 장막입니다. 거의 요거 342에 거의 무슨 뭐 두더지 게임 하드 오늘 완전히 여기다 때려냈죠. 예. 외국인들도 이 구간에서 계속 사들였어요. 오늘 계속 올려드렸던,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 오늘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사들였습니다. 마지막에 좀 줄였지만요. 즉 외국인들도 절대 비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342 위에서 사고 싶은 생각 없고 342 언더에서 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밑에서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스닥도 한몫을 하고 중국 증시, 항생지수 다 한몫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국 증시가 단오절 끝난 이후 오랜만에 개장을 하는데 좋지 않았죠? 그것도 영향받아서 항생지수가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왔다고요.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흐름 보시면, 최근에 나스닥의 일봉 흐름을 보시면 얘도 양음양이에요. 지금 반복 최근에 4거래를 보시면 오늘 양봉으로 완성을 시켜줄지 음봉 연속으로 줄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들의 숏 비율이 그래도 다소 높은 상태는 맞아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기준으로 보면 한 75% 정도 개인들이 숏 비율이 잡혀있고, 유진투자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60%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60%대의 개인들 숏 비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상방 흐름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개인들이 숏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일마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어떤 이런 흐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향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도 뚜렷한 방향을 잡아서는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내용들, 언더슈팅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이라도 나오거나, 그러려면 추세를 바로 돌파 안착하려면은 최소한 3, 4거래는 필요하겠죠.
그냥 급등으로 이틀 만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그럴 환경일까 싶어요. 뭐 아니 뭐야 저 러시아 내전이 있다고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해서 뭐 지금 종전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그런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그죠? 그렇게 서둘러서 환경이 급반전 되려면 먼저 파생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 반응이 오늘뿐만 아니라 연속으로 좀 쌓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에서도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옵션에서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고요.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지금 1번과 같은 이런 확인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된 상황이 없다면 오버나잇 없는 당일 흐름에 그칠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마다 어느 정도 관점 올려드리는 카톡방에 파생반에 관점 올려드리는 방향성은 당일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외국인들이 당일로 많이 사면 또다시 내일 팔 수 있는 거고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더라도 다시 팔 수 있는 상태예요. 많이 판다? 내일 다시 환미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 달에 나온 거 설명했고 도깨비 장세보단 약하지만 나름 추세를 지키면서 시간을 끄는 반도깨비 장세급이다. 그래서 7월 만기까지 잔존일을 좀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잔존일 아직 13거래일이 남았어요. 진짜 7월 만기 기네요. 5주차짜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그렇고 종목 테마군 지금 다 현물은 좀 미루어야 될 때 같아요. 뭐 오늘도 아침에 2,000개를 흔들고 왔으니 하락으로 물론 올라오는 종목들 각자 개별성인 테마도 있고 개별주들도 있고 한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야 뭐 늘 나타나는 거라서 그 대응하시면 되는데 일단 중심적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가는 상태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시장과 함께 접목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테마군은 아침에 이제 수주를 크게 한 현대건설 중심으로 사실 건설 철강 쪽이 조금 강할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시총 상태에서 너무 많이 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음봉으로 좀 많이 주는 바람에 트로이카 섹터인 이 그 건설 철강 쪽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후에 AI 이로 테마가 오늘 제일 강했네요. 뭐 루닛, 뷰노, 또 뭐 있어? 소프트센, 뭐 이지 케어텍, 뭐 이런 것들, 큐렉스,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테마군을 형성했고요. 교육 테마가 금요일에 조정받다가 오늘 좀 반짝 움직이다가 말았네요. 다 윗꼬리 달았고,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제약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면서 바이오 제약 지수가 나름대로 오늘 선방을 좀 해줬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기도 하죠. 바이오 제약 지수가 최근에 조금 추세 뚫린 다음에 하락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얘네들도 마냥 하락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세를 또 다시 돌린 것도 아닙니다. 이 공간까지 언더슈팅 열어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구도로 전개되기를 그런 흐름을 좀 보고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도 지금 개별적으로 종목들 관리가 다 되고 있고 시총 전체를 막 마구잡이로 뺄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을 지키고 있고 또 시장에서 가장 핵심 저쪽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군인 셀트리온, 그렇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도 지금 최근에 그래도 반등 시도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시총 전체를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섹터 전환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로이카는 당연히 기본으로 따라와줘야겠죠. 조선, 중공업, 해양, 그다음에 건설, 철강, 그다음에 무역, 마지막에 이제 금융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다음에 신트로이카인 반도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지도 같이 자리를 유지하는지도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7월 만기 전까지 좀 시간을 좀 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섣불리 방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타점이 나올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게 아닌 이상 다 당일 관점에서 국한된다라는 거, 당일 트레이딩으로 끝내셔야 된다라는 것을 파생하시는 분들, 뭐 선물 매매나 옵션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시장이 갑자기 또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들 투심을 더 흔들어야 되고 신용잔고 여전히 19조 3천억대로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도 한번 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하방
추세 하단이죠. 추세 하단 구간에 한 번쯤 다시 터치를 하러 올 가능성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언더로 나온다면 요 구간까지도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온 다음에 체크하자는 거예요. 내일 나올 수도 있겠죠, 연속으로. 그럼 상황이 바뀌고 있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다가도요. 이렇게 돌아서다가도 만기까지 쏟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만기까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유는 개인들의 풋옵션 매도량 누적된 것 때문에 그 돈이 군침 돌 거거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마감 방송 마치겠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오늘도 두 분 입장하셨는데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 010-8719-2757로 문자 혹은 카톡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에 올려져 있는 주소로 클릭하셔서 주시면 더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카톡이요. 그 다음에 오픈 카톡을 검색해서 하지 마세요. 검색. 제 닉네임을 검색하셔서 오픈 카톡을 하면은 가끔 이렇게 계속 사칭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제가 올려드린 주소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 TV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리고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